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관계절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관계절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아랍어의 수식 구조, 즉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시인 바이툰 제디둔과 사이아라툰 사리아툰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디둔과 사리아툰은 각각 새로운, 빠른이란 의미의 형용사이며 앞에 위치한 명사인 바이툰과 사이아라툰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하는 형용사는 수식을 받는 명사 뒤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하는 형용사는 수식을 받는 명사와 성, 수, 격, 한정, 비한정 상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지금 예시 역시 형용사와 명사의 성, 수, 격, 비한정 상태가 일치합니다. 한정 상태의 명사를 수식하려면 형용사도 한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명사의 수식을 꼭 형용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용사뿐만 아니라 문장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طالب يسكن في 천안. 여기에서 동사 야스쿠누부터 그가 천안에 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문으로 앞에 명사 طالب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즉, 천안에 사는 한 남학생이란 뜻을 가집니다. 이처럼 문장이 명사를 수식할 때 그 문장을 관계절이라고 하며 관계절이 수식하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가 비한정일 때와 한정일 때 이를 수식하는 문장의 문법 사항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어떤 학생이 천안에 살다라는 뜻의 문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사인 주어가 문장의 제일 처음에 쓰여 명사문이 된 경우 문장의 주어를 한정으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한정 주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동사문으로, 즉 동사 야스코누를 먼저 등장하게 하여 야스코누 떨리분 피 천안으로 표현합니다. 우선 선행사가 비한정인 경우 문장이 어떻게 명사를 수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예시를 그대로 살펴볼 텐데요. 이처럼 선행사가 비한정일 때 관계절, 즉 수식하는 문장은 형용사가 그러했듯 명사 뒤에 위치합니다. 관계절의 특징은 관계절인 문장만 따로 보았을 때 그 자체로 온전한 문장이 됩니다. 이때 선행사는 관계절 안에 한 성분으로 관계절 안에서 대명사를 사용하여 선행사가 관계절 내에 어떤 성분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선행사가 관계절의 어떤 성분인지냐에 따라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행사가 관계절의 주어일 때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طالب يسكن في 천안 ولد يسبح كاتبة من مصر. 각 예의 뜻은 천안에 사는 남학생, 수영하는 남자아이, 이집트 출신인 여성 작가입니다. 이 세 예를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문장으로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은 관계절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관계절만 따로 해석을 하면 그가 천안에 산다, 그가 수영한다, 주어가 이집트 출신이다 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관계절, 즉 문장에서 주어는 동사 안에 녹아들어 있으며 세 번째 문장에서의 주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각 관계절이 수식하고 있는 명사는 사실 각 관계절의 주어입니다. 즉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시를 보면 두 동사가 모두 주어와 인칭, 성, 수가 일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절이 선행사를 수식하고 이와 같이 선행사가 실제로 관계절의 주어인 경우 관계절 내에서 주어를 생략합니다. 다음으로 선행사가 관계절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나 일부 요소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طالب قابلته أمام الجامعة. طالبة تحدثت معها. لي أخ اسمه أحمد. 각 예의 뜻은 내가 대학교 앞에서 만난 남학생, 내가 함께 이야기했던 여학생, 이름이 아흐마드인 형제가 나에게 있다입니다. 이 세 예를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문장으로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은 관계절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관계절만 따로 해석을 하면 내가 그를 대학교 앞에서 만났다. 내가 그녀와 이야기했다. 그의 이름은 아흐마드이다 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관계절, 즉 문장에서의 주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거발투후는 내가 그를 만났다 인데 여기에서의 주어는 나이며 동사를 통해 그 주어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의 동사 다다스토는 내가 이야기하다로 동사를 통해 주어가 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에서 주어는 이스무호, 그의 이름, 즉 이름입니다. 즉 관계절의 주어가 선행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절에서 각 선행사는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인 걸까요? 각 예시에서 빨간색으로 일정 부분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대명사 후로 그를 의미하고 문장에서 동사인 거발투, 내가 만나다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 빨간색 부분은 대명사 하로 그녀를 의미하고 여기에서는 전치사 마 뒤에 위치하여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예시에서 빨간색 부분은 주어인 있음과 연결형을 이루는 연결형의 제2요소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가리키는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빨간색 대명사가 가리키는 단어가 이 관계절이 수식하는 선행사입니다. 이렇게 선행사가 관계절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일부 요소일 때 관계절 내에 위치한 빨간색의 선행사는 생략할 수 없으며 이를 그대로 쓰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대명사로 이를 바꿔줍니다. 즉 첫 번째 예시에서 선행사는 떨리본, 남성 단수이기의 대명사 후로, 두 번째 예시에서 선행사는 떨리바툰, 여성 단수이기의 대명사 하로, 마지막 예시에서 선행사는 아훈, 남성 단수이기에 대명사 후로 바꿉니다. 선행사가 관계절 안에서 대명사로 표현되는데 이때 성, 수에 따라 대명사의 형태가 당연히 이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야 선행사가 어떤 단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선행사가 한정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알왈라도 야스바후. 해당 문장의 뜻은 그 남자아이가 수영을 하다입니다. 앞서 살펴본 선행사가 비한정일 때는 문장을 선행사 뒤에 바로 위치시킬 수 있었지만 이렇게 선행사가 한정일 경우 문장을 그 뒤에 위치시키면 수식이 아닌 주어 동사 구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장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문장을 한정 상태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알왈라도 알라디 야스바호.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알라디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를 우리는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데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한정 상태로 만들어주는 장치로 관계절 앞에, 즉 선행사 뒤에 쓰입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한정어로 만들어 선행사를 수식하는데 선행사가 남성일 때, 여성일 때, 그리고 단수이냐, 양수이냐, 복수이냐에 따라 그 형태가 다릅니다. 물론 명사이기에 격변화도 합니다. 남성 단수형은 알라디, 여성 단수형은 알라티이며 격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남성 양수형의 주격은 알라다니, 여성 양수형의 주격은 알라타니입니다. 목적격과 소유격은 아니가 아이니로 바뀌어 남성 양수의 목적격과 소유격은 알라다이니, 여성 양수의 목적격과 소유격은 알라타이니입니다. 남성 복수형은 알라디나, 여성 복수형은 알라와티, 알레티로 단수처럼 격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의 성, 수, 격에 맞춰 사용하는 점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선행사를 수식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알왈라도 알라디 야스바후 아떨리바투 레티 타스쿠누 피 천안. 첫 번째 예시의 뜻은 수영하는 그 남자아이, 두 번째 예시의 뜻은 천안에 사는 그 여학생입니다. 선행사가 모두 한정이기에 수식하는 문장 앞에 관계대명사를 각 한정명사의 성과 수에 맞게 위치시켰습니다. 앞서 선행사가 비한정인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선행사의 한정, 비한정 상태와 관계없이 선행사는 관계절의 한 성분입니다. 새로운 예시를 추가로 살펴보면
الولد الذي يسبح الطالب الذي قابلته أمام الجامعة الطالبة التي تحدثت معها 첫 번째 예시의 뜻은 수영하는 그 남자아이, 두 번째 예시의 뜻은 내가 대학교 앞에서 만난 그 남학생, 세 번째 예시의 뜻은 내가 함께 이야기한 그 여학생입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선행사는 관계절 동사의 주어, 두 번째 예시에서 선행사는 동사의 목적어, 세 번째 예시에서 선행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선행사가 관계절의 주어일 때 관계절 내의 주어는 생략되며 선행사가 관계절의 주어가 아닌 경우 선행사는 관계절 내의 대명사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선행사가 한정이면서 양수 또는 복수인 경우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관계절이 선행사를 어떻게 수식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선행사에 따라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الطفلان اللذان يلعبان كرة القدم 해당 예시의 뜻은 축구를 하는 두 남자아이입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선행사는 الطفلان 두 남자아이로 남성 양수, 형태상으로 주격이기에 관계대명사도 이에 맞춰 اللذان이가 쓰였습니다. 주어가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변하면 선행사는 اللذين으로 변합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البنتان اللتان تنتظران حافلة 해당 예시의 뜻은 버스를 기다리는 두 여자아이입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선행사는 알빈탄이 두 여자아이로 여성 양수, 형태상으로 주격이기에 관계대명사도 이에 맞춰 알라타니가 쓰였습니다. 주어가 목적격, 소유격으로 변하면 선행사는 알라타이니로 변합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الطلاب الذين يدرسون اللغة العربية الطالبات اللواتي يدرسن اللغة العربية 각 예시의 뜻은 아랍어를 공부하는 그 남학생들, 아랍어를 공부하는 그 여학생들입니다. 각 예시의 선행사가 남성 복수, 여성 복수이기에 이에 맞춰 각각 관계대명사 알라디나와 알라와티가 사용되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없이 쓰이기도 합니다. 문법적으로 이를 관계대명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예문을 살펴보면 الذي قال ذلك يوسف سافرت التي كانت في البيت 각 뜻은 그것을 말한 사람은 유스프이다. 나의 집에 있던 사람을 떠났다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관계절인데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마치 앞에 뭐뭇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마와 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을 살펴보면 وجدت من يتكلم العربية 그 뜻은 나는 아랍어를 말하는 사람을 발견했다입니다. 이때 만은 الشخص الذي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만이 의문사로 사용되지 않고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면 무엇 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가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의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هذا ما كنت أبحث عنه 이 문장의 뜻은 이것이 내가 찾고 있던 것이다 입니다. 이때 마는 후와 알라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 의문사로 사용되지 않고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면 무엇 하는 것 혹은 것들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계절은 아랍어 문장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상기하면서 반복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